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모셔봐야죠. 네, 언제나 바른 노무 상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가야 노무법인의 안정은 노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과연 얼마나 또 애매하고 얼마나 억울한 상황일지 저희가 상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신선혜라고 합니다. 며칠 전 저희 팀의 팀워크를 다지고자 주말에 모여서 야유회를 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그때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바로 까다로운 팀장님이셨죠. 야, 신선해. 너 얼른 가서 소화제 좀 사와라. 소화제. 네? 내가 소화가 지금 안 돼. 네가 제일 막내니까 네가 다녀와 좀. 하는 팀장님의 지시가 떨어진 거죠. 사실 저도 신나게 놀던 와중이라 짜증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심부름을 미룰 사람이 없었기에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야유회 장소와 다소 떨어진 약국을 찾아가 무사히 소화제를 사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계단을 잘못 보고 발을 디뎌서 엎어졌고 그 결과 본의 아니게 다리에 깁스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런 저를 보면서 팀장님은 너도 참. 이거 왜 이러냐. 진짜 조심성 없게. 그나저나 너 보험 들어놨지? 하는 거 있죠? 물론 저도 보험은 들어놨지만 야유회장에서 다친 건 회사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오롯이 제 책임인 건가요? 네, 현실적으로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긴 하지만 의외로 또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네. 야유회를 갔다가 거기서 상사 심부름을 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난 경우인데 이게 산재 적용이 될까요, 노무사님? 네, 사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다음 주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고 또 야유회가 워크숍이 상반기에 많이 있다 보니까 빈번히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선 이게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업무 관련성이라고 하면 우선은 업무의 사유로 이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 사업주 지시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인데요. 네. 그래서 그 사고가 사고가 일이랑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업무상 재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야유회 자체는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에 있어서 정말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많은 산재 사유가 사실은 외부에서 행사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외부 행사가 사실은 사업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는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보면 지구버거리는 행사가 참여가 회사의 출근으로 보는 경우나 그리고 경영자가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또 사업주에게 행사 참여에 대한 사전 보고하고 또 사업주가 승인을 하거나 또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고 또 업무에 지휘 감독 아래 있다고 보면 업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야유회를 갔다 치면은 위에 말씀해 주신 이 네 가지를 다 어느 정도 해당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매한 게 소화 안 되니까 약 사오라고 그 와중에 이게 업무 관련성을 따질 수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번 사례는 사실 상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유로 업무 명령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경우긴 하는데요. 이 경우에 근로자가 상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좀 설명하기 쉽게 하면 요즘에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에서 정유미 씨 사례를 좀 보면 그분이 만약에 위에서 배가 아프니 약을 사오라고 시켰을 때 거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하죠. 네. 미스김이라 할 수 있지만 그분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평상시에 업무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명령을 했을 때 그분이 그 명령에 따랐을 거다 예상하고 또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 이 팀장님이 아마 업무를 지휘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통념적으로 보더라도 이분이 이제 사용자로부터 업무 명령권을 위임받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사례의 경우에도 사실은 상사의 개인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야외 행사가 많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야외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사유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입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좀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119 신고를 하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혹시 신고해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오면 사건 경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 내용이 나중에 산재 신청할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만약에 119 신고를 못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목격자를 꼭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증거가 중요하니까 말이죠. 아무튼 뭐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또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근로자가 어떤 혜택들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산재로 인정됐을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네. 우선은 병원비를 전액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라고 해서 또 병원비 지원 받을 수 있고 일을 또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임금의 70% 휴업급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급여 받을 수 있고요. 너무 중증이어서 간병일이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는 간병급여 그리고 만약에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급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증이어서 2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치료를 필요할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임금의 120일분 정도 장례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례의 경우에는 만약에 장애가 발생 안 했다면 치료비와 그리고 또 임금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왜 일하다가 다칠 경우에는 산재 처리해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산재로 할 경우에는 또 근로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 좀 쉽게 예를 들면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합의하지 마라. 왜냐하면 합의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아프더라도 다시 뭐 그 보험 자동차 보험으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소송까지 가야 되고, 근데 산재는 합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료를 하고 괜찮아진 것 같더라도 나중에 옛날에 산재 때문에 계속 아픈 것 같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이후에도 아픈 거에 대해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로 하는 게 근로자한테는 더 유리하죠. 네. 근데 그 아까 이 신선혜 씨 같은 경우에 네. 저는 외부인들이랑 마주치기 싫어요. 1인실에 입원할래요. 이러면 이것도 나오나요? 입원비가? 그런 경우는 나오기는 하지만 1인실이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가정으로 합리적으로 가야 되죠. 그렇군요. 네. 예. 아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는 이상한 게 좀 궁금해요. 아니 그 회사 외부 행사가 공식적으로 보통 1차 내지 2차에서 끝이 나잖아요. 네. 근데 만약 술이 좀 취해서 3차, 4차, 5차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치게 될 때 요것도 이제 산재를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네. 그때 많이 다쳐요. 네. 3, 4차에서. 예. 네. 사실 저도 3, 4차를 좋아하는데 네. 그 3, 4차를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은 3, 4차가 사실 참여 인원이 얼마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은 누가 됐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3, 4차 행사가 사업상, 운영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됐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 4차 가서 또 사업주가 술을 계속 권해서 많이 마셔가지고 거동이 힘들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인정이 되는데 이 3, 4차가 이제 공식적인 행사는 완료되고 이제 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자발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본인이 술 먹는 걸 부담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셔가지고 거동이 힘들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산재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모두 이제 아무래도 각자 개인적인 보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재 처리나 업무상 재해로 처리가 됐을 때 중복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가능합니다. 생명보험료를 낸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뭐 자동차 보험이랑 생명보험이랑 중복도 가능하고 산재도 생명보험이랑 가능합니다. 근데 생명보험은 가능하지만 자동차 보험이랑 산재는 중복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로만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그렇군요. 경우에는 이제 산재가 더 근로자한테는 좋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따져서 처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회사에서 회식이나 야유회를 운영할 때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야유회에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유회 행사 이런 거 많이 잡으실 텐데요. 이 경우에도 야유회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사업주는 너무 술을 권하지 마시고 근로자는
정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을 만큼만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술 마시는 것보다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외부 행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안정은 노무사님 통해서 생활 속 법률 사회식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